우리가 24번 문제에서 푸는 문제는 이제 글의 제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제 글의 제목을 이제 주제와 요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뉴스의 헤드라인 기사처럼 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문제를 조금 풀면 되는데, 제목을 이렇게 보더라도 딱 이렇게 주제문을 포괄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풉니다. 애들이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요. 좀 한번 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 같이 풀자. 현대의 뇌를 스캔하는 기술은, 됐죠? 뇌를 스캔하는 기술은 여기까지 주어야. 예를 들면요, 뭐뭐와 같은 것들, MRI 같은 거, 뭐 기능적인 마그네틱, 자기 공명 이미지, 뭐 이런 장치들, 기계죠. 뭐 병원에 있는 거죠. MRI와 같이 뇌를 스캔하는 그 기술은요, have revealed, 드러냈습니다. 자, 여기 봐봐. 드러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 뒤에는 대부분 연구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주제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지. 주제문하고 잘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뭐를 드러냈냐 하면, 자, that은요, 이제 목적, 동사의 이제 목적어절을 이끌어주는 명사절의 접속사입니다. 읽는 것은, aloud, 큰 소리로 읽는 것은, light up 해줍니다. 자, light up이라는 이 단어가요, 자, 불을 밝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요. 사전적인 의미는요, 불을,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쓰죠? 불을 밝히다라는 표현이고, 이거는 불을 밝힌다라는 표현은 결국 활성화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이제 문맥적인 의미가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 뇌에 많은 부분들을 활성화시킵니다. 큰 소리로 읽는 것은 뇌의 많은 부분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전체적인 글을 보면은 이 글은 뭐를 암시하고 있냐면요, 어떤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소리 내서 읽기가 지금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야. 어떤 학습적인 측면에서 뇌를 활성화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암시하고 있죠. 그런 거를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there is,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there is라는 거 우리 존재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거고요. is는 주어가 뒤로 갔으니까는 얘를 보고서는 is를 쓴 거야. is 쓸래 안 쓸래 물어보면은 이제 주어가 도치가 된 걸 확인해 보면 되겠죠. intense는요, 강렬한이란 뜻입니다. 강렬한. activity는 뭐 활동이고요. 자, pronunciation은요, 발음이라는 뜻입니다. 발음. hearing은 듣기고요. sound of speaking response.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 거기에는 있는데 강한 활동이 있습니다. 왜? 아까 우리가 활성화시켰잖아. 강한 활동이 있는데 그 영역에서의 활동이야. 뭐뭐랑 연관된 영역? 여기 되겠지. 뭐뭐랑 연관된 영역에서요, 지금 PP가 뭐뭐랑 연관된 해서 지금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이거예요. be associated with, 뭐뭐랑 연관되어 있다. 여기 A라고 할게요. A와 연관되어 있다. A랑 연관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같은 표현으로는요, linked 이렇게 써도 돼요. linked, 연관되어 있어요. to, 어디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with를 쓰기도 하지만 to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의 강렬한 활동은 연관되어 있는 영역이야. 그 발음과 그리고 그 듣기, 여기서 이제 듣기라고 할게요. 듣기하고 연관된 그 영역에서인데 뭐를 듣는 거야? 말해지는 어떤 반응의 소리를 듣는, 그리고 발음과의 연관되어 있는 영역의 그 활동은 이 있습니다. 나 동사 찾았는데 동사가 앞에 있었죠? 있습니다. 콤마 동그라미, 위치 밑줄, 우리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지? 그리고 이것은, 그 강렬한 활동은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되겠죠. 연결되는 그 구조를 강화시키는데 너의 뇌의 세포들의 연결되는 구조들을 강화시킵니다. 좀 더 뇌의 힘, 그건 두뇌 능력이라고 할게요. 그냥 두뇌 능력. 자, 다시 발음과 말로 되는 소리를 듣는 것과 연관된 영역에서의 강력한 활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연결되는 구조를 강화시키는데 그 뇌의 세포에 연결되는 구조를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를 위해서? 더 뛰어난, 더 좋은
분해 능력을 위해서 너의 뇌의 세포들의 구조, 연결되는 구조들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암시하고 있는 속뜻은 뭐냐면 소리 내어 읽기 하는 것이 어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듣기의 영역에서 또는 인지 영역에서 뇌를 자극해서 활성화시켜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소리 내서 읽기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암시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죠. 됐죠? 자, 한번 더 볼게요. 이것은 lead to, 뭐뭐를 초래하다, 뭐뭐로 이어지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 뭐뭐로 이어지다. 뒤에는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친구들한테는 결과는 약간 초래하다라고 해석해도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초래하고요.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그 overall, 전반적인 이런 표현이에요. overall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전반적인 개선 발전을 초래합니다. in concentration, 집중해. 집중력에서의 전반적인 개선 발전을 초래합니다. 소리 내서 큰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은 또한 이제 두 번째요. 좋은 방법인데 발전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너의 public speaking 기술, 그러니까는 대중의 연설 기술이라고 볼까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폴스의 밑줄 몇 형식 동사라 그랬어? 5형식 동사라 그랬죠? 강요하다. 너로 하여금 읽도록 강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각각 모든 단어들을 다 말하도록 하기 때문에 퍼블릭 스피킹 기술을 발전시키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즉, something people don't do. 사람들이 종종 하지 않는 그 무언가인데 언제? reading quickly. 빠르게 읽을 때 사람들이 하지 않는 무언가요. 그거를 잘할 수 있게끔 해줘요. 아니면 reading 읽는데 조용하게 읽을 때 이렇게 하자. 조용하게 읽거나 빠르게 읽을 때 지금 5어가요 두 개가 연결된 거야. 뭐뭐 할 때죠. 읽을 때 그리고 읽을 때 빠르게 읽을 때 그리고 조용하게 읽을 때 사람들이 종종 하지 않는 그 무언가 그게 바로 뭐냐면요. 모든 단어를 각각 읽도록 만들지는 못한다는 얘기야. 빠르게 읽을 때 모든 단어들을 다 읽지는 않고 조용하게 내가 읽을 때도 단어들을 다 꼼꼼하게 보지는 않는가 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퍼블릭 스피킹 기술을 발전시키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 자, 그럼 요 문장에는요 두 가지가 들어있지. 첫 번째 요것만 적어보자. 이 문장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소리내어 읽기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요. 대중 연설 능력 이렇게 하자. 대중 스피킹 기술 연설 능력 강화.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장에 나왔었고 첫 번째 문장에서는 뭐냐면은 전체적인 집중력 향상 이렇게 하자. 집중력 향상이라고 됐어요. 두 가지의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어요. 두 가지의 어떤 장점이 지금 나왔고요. 됐죠? 오케이. 가볼게. 특별히 아이들은요 should be encouraged 격려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은요 한번 적어볼게요. encourage가요 5형식 동사입니다. A로 하여금 이러한 동작을 하도록 하다 해서 역시 이 친구도요 5형식 동사입니다. 투부정사가 나오는 5형식 동사인데 문제는 지금처럼 이 목적어가 문장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BPP의 형태로 써지겠죠. encourage. 그 다음에 ed, BPP니까 to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A를 격려하는데 이거 하도록 격려하다가 5형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격려받아, 뭐뭐 하도록, 장려받아, 뭐뭐 하도록은 바뀌지 않잖아. 근데 선생님 팁 하나 가르쳐주면요. 이렇게 5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쓰이고 투부정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요. should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되어야만 해요. 읽어야만 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should가 두 개 들어갔으니까 조금 까다롭지만 그렇게 읽으면 좀 편합니다. 읽어야만 해요. 큰 소리를 읽도록 강요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여기 나왔죠. be wired가요 위에서 얘기했던 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associate with랑 똑같은 거예요. be wired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be wired 하면요 어디에 연결된 이렇게 해자. 연결된.
왜냐하면 그 뇌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learning through connection. 그러니까는 연결을 통한 학습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들은 어떤 연결들이냐? 만들어진 거야. 긍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연결 등을 통한 학습을 위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읽는 것을 격려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노래 부르기나 터칭, 만지는 거죠. 이거는 만지는 거를요, 뭐 감동적인 아니고 촉감 정도로 보자. 노래 부르거나 촉감이나 아니면은 크게 읽는 것들. 자, 그래서 어린이 뇌발달 학습적인 측면에서 소리 내어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했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singing이라든지 터칭이라든지 reading은요, 큰 소리로 읽는 거야. 얘네들은요, 이제 자극적인 측면이 되는 거죠. 이러한 자극을 통해 언어 능력과 사고 능력이 빠르게 습득한다는 과학적인 기반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아이들이 배우는 건 이런 자극들과 같은 긍정적인 자극들, 이런 긍정적인 자극들을 통해 만들어진 연결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소리 내어 읽기가 아이들에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1번, 큰 소리로 읽기. 이게 핵심이었으니까 맞죠? 개선시키고 발전시킵니다. 뇌의 능력과 그리고 스피킹 기술. 그치. 뇌의 능력과 스피킹 기술을 발전시킨다.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는 맞고요. 자, 2번, 3번, 4번, 5번에서는요, 단어가 아닌 어떤 핵심 단어에서 좀 빠지는 것들을 좀 지우면서 소거하면서 가보면요, 문제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답이 잘 보여요. 리딩, 읽기 연습. 쇼컷, 지름길이야. to academic achievement. 그러니까요, 학업적인 성취의 지름길이 바로 읽기 연습이다? 니네 공부 잘하고 싶어? 그럼 많이 읽어라고 했었으면 답이 2번이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했지. 그쵸? 이거 지우고. 개선시켜라. 명령문이에요. 너의 읽기 기술을 발전시켜라. 크게 읽는 것을 통해서 발전시켜라. 이거는 사실 3번에서 틀린 친구들이 조금 있겠는데, 발전시켜라 라고 해서 어떤 글의 주장이 묻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학습 능력적인 측면에서 집중력 강화 측면에서 소리 내어 읽는 게 과학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얘기해 준 거니까는 3번이 답이에게는 조금은 좀 어떻게 해요? 어색합니다. How, 어떻게 너의 뇌가 바꾸는가? 언제? 네가 읽을 때, 조용히 읽을 때. 이게 아니죠. 큰 소리로 읽을 때 어떻게 바뀌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라고 했었으면 답이 4번이 될 텐데 지금 이 단어 때문에 틀린 겁니다. 기술들, 더 빠르게 읽는 기술들,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읽는 기술도 빠르게 읽으면 안 돼. 큰 소리로 읽다 보면은 큰 소리로 읽다 보면 발음 하나하나 다 잘할 수 있고 집중력 강화시키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답은 5번이 안 되겠죠. 그래서요, 23번에 주제를 적고 갈게요. 주제는 이거 뭐냐면, 주제 24번이죠. 주제는 소리 내어 읽기는 아동들에게, 여기는 좀 뺄게. 아동들에게, 가로칠게요. 특히 아동들에게 뇌의 기능, 아까 브레인 파워였어요. 뇌의 기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킴. 가로친 부분은 이제 마지막 문장에만 조금 들어가 있어서 그 제목이나 주제로 하기에는 요게 좀 들어가면 조금 어색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에게만이 아니라 특히 아이들에게 뇌 기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소리 내어 읽기의 어떤 장점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26번은, 자, 26번은요, 굉장히 쉽고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26번. 자, 일치 불일치 문제고요. 이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핵심적인 것만 좀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차례로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한글 먼저 보는 거를 추천해. 선생님 그렇게 풀거든요.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가족이 시애틀로 이주했다. 요거를 먼저 읽고 봐. 로버트 E. 루카스는요, 주니어는요, 월스본 태어났습니다. 자, 밑줄 읽을게요. 태어난 거는 수동입니다. 태어났습니다. september에 태어났어요. 15년에. 자, september가 몇 월이죠? 9월 아닙니까? 1937년 9월 15일에 태어났어요. 야키마, 워싱턴에서. 야키마에서. 잠깐, 난 일본인 줄 알았네. 그지?
듀어링 세계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의 가족은 이주했습니다. 시애틀로 이사를 했고, 콤마 동그라미, 웨어 밑줄,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졸업했습니다. 루즈벨트 하이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자, 문법적인 부분만 잠깐 볼게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부사예요. 부사라서요,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완벽한 문장. 그래서 이제 where 썼고요. 만약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면 관계대명사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시카고 대학교에서 그는요, 메이저 했습니다. 자, 메이저가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전공하답니다.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After taking economic history 코스를 받은 후에, 자, 그러니까 경제 역사학을 전공한 후에 University of California 버클리에서 그는요, 발전시켰습니다. 그 관심을, 이때 그는요, 관심이라자, 이 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켰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제의 역사를 수강한 후에 경제학에 대한 흥미를 키웠다, 발전시켰다, 맞죠? 그 다음 거 봐, 여기 시카고에서 경제학 학사를 얻었다? 한번 볼게. 그는 벌었습니다. 박사의 디그리가요, 학위입니다. 학위.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경제학에서의 학사를 받았어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받았다. 됐어요. 단어만 알면 되죠. 그는 가르쳤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63년부터 74년도까지 시카고에서 가르쳤다? 아니지. 여기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럼 얘 틀렸네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차례차례 나와요. 그리고 뭐뭐 하기 전에 시카고로 돌아오기 전에 여기서 그랬구만. 그죠? become professor 경제학 교수가 되기 전에 64년부터 74년 약 9년 동안요. 멜런 대학교에서 가르쳤대요. he known as는요. 뭐뭐로서 알려졌죠. 매우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서 알려졌고 1995년도에 그는요, 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경제과학에서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됐죠? 어렵지 않았고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9번의 문제, 어법상 틀린 문제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밑줄이 거져 있는 부분들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자,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의도를 잘 모르면 이 문제가 묻지고 보면서도 답이 보이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동사에 s가 붙었으니까 동사의 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위에다 적으세요. 이건 수의 일치야. 주어의 수의 일치야. 그러면 s 붙었으니까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 붙이는 거고, 동명사 주어가 보이니까 ing가 보이니까는 s 맞고요. 두 번째는요, 좀 필기할 게 좀 있는데 be used to 다음에 동사가 나온 건지, be used 다음에 to가 나왔고 이제 명사 형태, 때로는 이제 동명사의 형태로 나왔는지를 이제 묻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라고 했죠. 수동태로 그냥 해석해 주는 거고요. be used to 다음에 명사 또는 동명사 ing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뭐뭐에 익숙하다가 되는 거야. 이때 to가 전치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해석해 봤을 때 지금 to 다음에 동사로 끝났으니까 얘가 적절하게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라고 해석하면 맞는 거예요. 결국 해석의 문제니까요. 세 번째, based on요, 뭐뭐를 기초로 하여 라는 표현이라서요, 뭐뭐를 기초로 한 준비 이렇게 되었고요. 일이 쓰는 게 맞습니다. 얘는 괜찮고요. 4번에 와세 이렇게 밑줄이 거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1번 앞에 누구 뒤에 있는지를 중요해야 돼. 만약에 동사 뒤에 동사 뒤에 있어요. 첫 번째 동사 뒤에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괜찮아요. 동사 뒤에 있는지 또는 전치사 뒤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두 번째는요, 그 뒤에 문장이 주어나 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어나 목적어나 때로는 전치사의 목적어 셋 중에 하나는 빠져야 돼. 그럼 여기 봐봐. can이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지금 주어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주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처럼 보이니까 꾸며줄 수 있는 게 없어야 되는데 지금 있으니까, 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4번이라고 답을 하고요. 요거는 이따가 한번 해석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한번 선생님하고 해석해 볼게요.
루틴이라는 것은 루틴은요 일상적 습관을 얘기하는 걸 루틴이라고 합니다. 일상적 절차 같은 거, 그러니까 습관 절차 같은 걸로 보면 돼요. enable 또 오형식 동사예요. 당연히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목적 보어는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핵심이라 그랬어요. 가자. 루틴은 가능하게 합니다. enable 할 수 있게 하다, 동사로다가 가능하게 하다라는 표현이야. 운동선수들이 평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뭐를요? 경쟁의 그 조건들을. 자, 경쟁의 조건이란 얘기는 그냥 경기 조건이라고 하자. 얘는요, 경기 조건. 자, 다시. 루틴은 운동선수들이 경기의 조건을 평가하도록 뭐합니다? 평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자, 됐죠? 니네들이 이제 요거를 봤었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한 문장을 봤었을 때 좀 통찰력 있게 깊게 보라고. 선생님은 이걸 딱 봤을 때 뭐냐면 루틴이라는 게 운동선수들이 경기의 조건을 평가하도록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치? 그러면 그 루틴이라는 게 결국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로 흘러가냐면은 그 루틴이 결국은 뭐냐면은 경기력의 향상을 위한 조건이 되는 거야. 루틴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뭐냐면요 전략적 수단으로 보는 거지. 루틴은 그 조건들이 전략적 수단으로 보는 걸 좀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볼게.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전략적 수단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경기 조건을 평가하도록 해줬으니까. 예를 들면 공을 튀기는 것은, 바운스 하는 것은 발리볼 서비스에서, 발리볼 서비스는요, 발리볼이 배구죠. 배구 서비스를 할 때, 서비스는 서브를 얘기하는 거야. 배구 서브를 할 때 이게 바닥에 공을 그 전에 튀기는 그 루틴을 제공해 주는데, 그 공을 서브하는 사람에게 뭐를 제공하냐면요, 이거를 제공해요. 그 사람에게 with가 되게 중요해요. supply A with B가 됩니다.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A에게 B를 제공하다야. 사형식처럼 해석하지만 supply나 provide는요 이렇게 with가 옵니다.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supply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제 provide로도 바꿀 수 있어요. about the ball, 그 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마룻바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상태인데 그녀의 근육의 상태의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이게 튕길 때 그게 루틴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정보 뭐에 관한 정보? 볼이나 마루나 그 상태들, 이거를 판단을 하면요 경기의 조건을 평가하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평가가 너 몇 점, 너 몇 점, 너 몇 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도록 해주는 거라고. 이해됐지? 그럼 글이 더 잘 보일 거야. 이러한 그 정보는요, 그녀가 평가한 그 정보, 경기 조건을 평가한 그 정보는 그리고 나서 사용되어집니다. 적절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프리페어링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익숙하다가 되는 거야. 준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죠. 그녀의 서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들이 사용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굳이 또 적어주자면 prepare for가요, 뭐뭐를 준비하다는 표현이에요. 하나씩 좀 적어보죠. 뭐 prepare for 뭐뭐 A를 준비하다. A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녀의 서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appropriate, 적절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루틴은 또한 가능하게 합니다. 역시 오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어 자리에 지금처럼 또 투부정사 형태로 나왔죠. 자, adjust는요 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잘 외우세요. adjust, 조절하다, 맞추다라는 표현이야. 그리고요 여기 fine은요, fine이 이렇게 붙었죠. 그러면요 얘가요 미세한이라는 표현이야. 아주 작은, 미세한, 튠하기에는 조정하는 거야. 미세한 조정. 이거 튠 밑에다가 조정이라고 하자. 니네 피아노, 기타 튜닝한다고 하지? 조정하는 거죠. 그들의 준비를요 미세한 조정을 하도록 하고 또 조정하도록 해줍니다.
적용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뭐뭐에 기초해서? 이러한 평가들의 기초에서. 자, 이러한 평가들에도 밑줄 그어볼까? 이러한 평가들은 뭘 얘기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뭐가 되는 거야? 그 공의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그 플로어, 마룻바닥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녀의 머슬, 근육에 대한 그 평가들이죠. 그 근육에 대한 평가들을 기초해서 그녀의 이제 미세한 조정이나 그걸 맞추도록 해줍니다. 아니면 그 추구예요. 특별한 어떤 경쟁적인 목표에 대한 추구에서 요 정도로 갈게요. 뭐뭐를 추구해서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추구해서 그녀의 공에 기초로 해서 준비를 조절하도록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어댑테이션, 적응 조절은 조절로 하자. 조절은 이러한 조절은 또는요, 지금 이제 조절이 한 거는 어드저스트에 맞춰서 한 거고, 어댑테이션 하면요, 원래 뭐 적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적응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절을. 어드저스트먼트 조절, 명사죠. 그 조건에 대한 조절, 그리고 라이벌에 대한 조절, 그리고 경쟁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조절, 아니면 내부의 영향이죠. 내면의 영향, 인터널이니까는 내부적 영향에 대한 조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것은 대수로 바꿀게요.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적 영향이라든지 상황이 경쟁적인 상황이라든지 라이브라든지 그 조건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냐면 여기에서 얘기했던 어드저스트먼트가요 조절이라는 표현인데 이 조절은 그럼 뭐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면 상태나 이런 것들도 다 루틴에 포함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자. 어드저스트 레이싱카 엔진을 맞추는 것처럼 그 조건에 레이싱카니까 자동차 경주에서의 자동차 경주의 엔진은 그냥 자동차로 가자. 자동차 경주 엔진에서 그 트랙에 대한 조건을 맞추는 것처럼 그 경주차들이 그 트랙의 조건을 맞추는 것처럼 그리고 또 어디의 조건에도 맞춰? 트랙의 조건에도 맞추고 그리고 공기의 온도에도 맞추고 날씨에도 맞추고 맞추는 것처럼 그 루틴도 또한 맞춥니다. 모든 경쟁적인 요소에 맞춥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적절한 정확한 그 퍼포먼스를 성취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이런 경쟁적인 요소들에 뭐 합니다? 루틴을 맞춥니다. 마룻바닥이나 이런 것들을 맞춥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자동차 엔진 조정하는 것을 비유로 예를 들어서 루틴은 경기력을 자 여기서는요 성취하는데 얘 그냥 공연이라고 하지 말고 경기 점수, 실적, 성적, 경기 성적 정도로 해석해 주자고. 퍼포먼스를 경기 성적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경쟁적인 요소들을 뭐합니다? 맞추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 우리가 주제를 좀 굳이 적자면 이렇게 적었지. 루틴을 통한 좀 띄워놓으세요. 정교한 조정이 경기력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줌. 그러니까는 선수들이 루틴을 통해서 경기력을 높이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선생님 여기는 왜 띵겼어요? 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이 단어를 해야 되는데 아까 evaluation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썼죠.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루틴을 통한 뭐인가는 평가야. 뭐에 대한 평가? 조건에 대한 평가지. 그러니까는 경기력 바닥이라든지 공이라든지 자기의 근육 상태의 그 조건들을 평가해서 정교하고 미세한 파인한 어떤 튜닝 또는 그런 조정들이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루틴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이제 답을 찾으면 될 거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주제를 선생님이 그렇게 적었고, 그래서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적을까?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함. 이렇게 적는 게 낫겠다.
자, 지금 이 30번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빈칸 추론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는 단 한 개도 틀리면 안 돼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이야. 그러니까 문맥상이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풀 때 이 단어를 반대말로 바꿨을 때 의미가 확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보기에 들어가는 이 단어들은요, 반대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말. 그러니까는 니네들 반대말은 알고 있어야 돼. uninterested의 반대말은요, on을 빼면 될 거고요. 규정하다, 식별하다라는 거는 몰라보다, 간과하다, 그러니까 뭐 overlook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무지하다, 모르다, 뭐였죠? ignore.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될 테고, damage는 손상을 입히다의 반대말은 혜택이 되다, 이득이 되다라는 표현이니까는 beneficial 같은 단어가 들어갈 테고, 풀은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라는 표현이니까는 뭐 여기에서는 뭐 스마트나 뭐 이런 게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포스는 강요하다인데 이거는요, 이건 빼박이야. 폴스 다음에 당연히 투부정사가 나오지. 강요하는 거는 오형식 동사기 때문에 그럼 못하게 하다가 들어가면 얘가 프롬으로 바뀌어서 얘는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요. 자, 지금 이제 3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프로모션, 여기부터 봐야 되는구나. 프로모션은요, 뭐 앞에 진급하다, 나아가다, 뭐 이런 표현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서는요, 홍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마케팅. deal with, 다룹니다. 고객들의 심리학을 다룹니다. 그 홍보는요, 고객들의 심리학을 다룹니다. 됐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홍보는 뭐뭐를 다룹니다는 결국 이 홍보라는 거는 그 고객들의 심리학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접근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어느 정도로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핵심 소재를 수이나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야. 홍보는 심리적인 접근이야. 알겠지? 심리를 파고드는 거야. 자, 밑줄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었어요. 자, 밖에 우리는 can't 폴스, 강요할 수 없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지, 폴스는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자리에, 목적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라 그랬죠. 이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게 뭐냐면, 폴스의 반대말이 discourage 정도가 되거든요. 왜 문제가 성립이 안 되냐면, discourage 목적어고 동작이 나와. 못하게 하다라고 할 때는요, 그때는 from ing예요.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요, 얘를 바꿀 거면 얘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얘만 틀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갈게. 우리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 없어요.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강요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로 갈게요. 그리고가 아니라, 그래서, 똑똑한 현명한 마케터들은 알고 있습니다.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똑똑하고 그 현명한 마케터들은요,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요, 알고 있어. 그 홍보는 used,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죠. 왜? 투부정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하라 그랬지?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In the passion, possible, 가능한 한 패션. 좀 더 클리어, 분명하고, 좀 더 가장 정직하고다. 미안하다. 가장이라고 할게. 가장 정직하고,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여기에서요, 패션은요, a way, 방식 정도로 해석해 줄게요. 그래서요, in a fashion이 되는 거야. in a fashion. 뭐뭐한 방식으로인데, 얘가요, 우리 그 방학 때 많이 봤죠? in a way로 많이 나오잖아. 뭐뭐한 방식으로. 그 way 대신에 패션 쓴 것 뿐이야. 가능한 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를 잘 외우세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in a fashion이에요. 가장 정직하고, 분명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가능한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똑똑한 마케터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마케팅의 핵심은 뭐다? 정직함과 단순합니다.
라는 것을 마케터가 알고 있다는 거는 결국 그 마케팅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어떤 정보? 정확한 정보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됐지? 오케이, 갈게. 이렇게 함으로써 by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뭐뭐 함으로써 우리 알고 있죠? 뭐뭐 함으로써 doing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능성은 increasing 증가하는 판매의 가능성이 판매를 증가시키는 것의 가능성이 goes up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마케팅의 핵심 정직함과 단순함을 지켜줬더니 결국은 매출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오케이. 자, 이 문장이요 밑줄 쫙 긋게요. 여기까지만 밑줄 긋면 돼. 별거 아니죠. 왜? 선생님이 예전에도 이거 했던 지문인데 했던 문장인데 PP가 문장 앞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된 거야. 얘 보어입니다. 문장 구조적으로 보면 PP가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사라졌다야. 그날들은 사라졌습니다. 나죠? 이거 했던 지문이에요. 그 날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요. 원래 문장은 the days are gone이에요. 근데 도치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짧은 문장에서 어떤 날들? 이런 문장들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문법 문제로 나올 때 이렇게도 나오겠죠. 이제 쓸래 쓸래 곤 갖고는요 판단이 안 돼요. 얘 갖고 판단하는 거야. 날들이 사라진 거니까 아가 온 겁니다. 어떤 날들이 사라졌어요? 자, 날들이 꾸며주는 거니까요 관계 부사고 관계 부사라는 얘기는 결국 그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를요 위치로 바꾸면은 틀린 문장이 될 겁니다. 가볼게. 그 홍보가 원스턴 만들어졌고 행해졌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이때 풀은요 속이다라고 해석해주자. 속이다. 그 고객을 속여서 어디로 빠뜨리는 거야? 구매를 하도록, 무언가를 구매하도록 그 소비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프로모션이 만들어지던 그 날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속여서 팔았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 속임수를 써서 하는 거를 이제 지났다라는 얘기니까 과거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제 문법 문제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문법 문제만 done 하면은 이루어지다 만들어지다 홍보가 만들어지고 행해지던 시대는 가버렸습니다. 소비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뭐 하도록? 퍼스체이싱 구입하도록. 얘 퍼체스 구입하다니까요. 오랜 기간의 효과는 됐죠? 오케이 나왔다. 뭐가 나왔냐고요? get이 나왔고요. get 하면 선생님 저 어딴데요?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직도 이걸 어따라고 해석하는 바보가 있으면 안 돼. get은요 오형식 동사로도 쓸 수 있어서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 오형식 구조예요. 그러면 시키다 만들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make처럼 해석하는 거야. 소비자들을 사도록 만드는 그 오랜 기간의 효과는 무언가를 사도록 그들은 하도록 그 오랜 효과는 주어가 안 나왔는데 그들이 잠깐만요. 동사가 여기 있네요. 여기서 가로 닫았지. 그들이 정말로 원하지 않았던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사도록 하는 긴 기간의 효과는 wasn't good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야? 그들이 정말로 원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사도록 만드는 것이 그 효과가 결국은 좋지 않다는 얘기는 이 효과는 어떤 효과야? 나쁜 효과지. 그치? 그럼 이건 속인 거야. 정직하지 않았던 거야. 단순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소비자들은요. 속은 소비자들은 한 번 속은 소비자들은요. 왜 여기 이디 동그라미 치다 속여 진이 되니까는 PP 그 과거 분사로 왔어요. 한 번 속은 그 소비자는요 can do 하는데요 손해를 입힙니다. 손상을 입혀요. 어디에? 판매에 손상을 입힙니다. 그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이거죠.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련시키기 때문에 판매에 손상을 입힙니다. 그치? 한 번 속았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판매에 뭐 할 겁니까?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됐지?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는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만들어. 입소문인 거지. 나쁜 입소문이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단어만 잠깐 볼게요.
do damage 요거 단어가요. 손상을 입히다라고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그냥 해를 끼치다 이렇게 하면 돼. 해를 끼치다라고 해석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선생님 relate가요 관련 짓다가 좀 해석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전달하다, 전하다, 말 따위를 전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소문 정도로 해석해 준 겁니다. 알겠죠? 때문에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고, 오케이. 자, 그럼 보자. 대신에, 자, 여기까지는 나쁜 거였었고요. 대신에 마케터들은요, 이제 알고 있어요. 그들의 목표는 is to 뭐 하는 겁니다? 규정하고 규명하는 겁니다. 그 소비자들을 규정하는 거야. 식별하는 거야. 그래서 identify라는 단어는요, 좀 정확하게 좀 많이, 이 뜻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세요. identify 하게 되면은, 지금 저 대충 저올랬더니, 구독자 수가 570명이 됐더라고. 또 그새 늘었더라고요. 니네들이 덕분이겠죠. 자, 얘가요, 식별하다요. 식별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하다. 구별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다시 그 소비자들을 구별하고 숙별하는 것입니다. 그 소비자들은 어떤 소비자들이야? 가장 be likely to, 드디어 나왔네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죠. 자, appreciate라는 단어가 있네요. appreciate.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감사하다라는 뜻으로도 가끔 쓰이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요, 진가를 알아보다야. 세 번째,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이거 내가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는 거고, 진가를 알아볼 생각 감사하고 좀 약간 연관지어서 외우면은 좀 좋습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감사할 줄 알고 진가를 알아볼 가능성이 큰 소비자들을 식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또 뭐뭐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두 가지가 나왔네요. 자, 여기까지가 1번. 여기까지가 2번이 되겠죠. 1번, 2번. 자, 그리고 증진시키고 홍보하는 겁니다. 그 상품을, 그 서비스를요, in a way, in a fashion, 아까 어떤 방법으로 make, 만드는데 그 가치를 분명하게 하는, 그 소비자들에게 분명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솔직한 가치를 만드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똑똑한 마케터들의 진짜 알고 있는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소비자들을 구별해내는 거고, 그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정말로 단순하고 정직하게 뭐 하는 거야? 홍보하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마케터들은요, must know, 알고 있어야 돼. 자, 여기에 네모 쳐볼게. where,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죠. 어디에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얘는 빼야겠죠. 그쵸? 그래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도달해야 될지를, 의문사 다음에요, 투부정사가 나왔죠. 뭐뭐 해야 할지라고 했죠. 또는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how가 나오면요. 어떻게 그들에 도달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디에 그 관심 있는 고객들이 있는지인데, 그 관심 있는 고객들 하면은 니네들이 좀 어렵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지. 진짜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고객들을 식별해내는 거라 그랬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냐면요, 타겟이라 그래요. 타겟이 되는 구매층을 얘기하는 거야. 타겟을 어디에 타겟들이 있고, 이게 10대한테 팔 건지 20대에 팔 건지, 내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게 30대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도달할지, 접근 방식이지. 이렇게 가는 거야. 좀 짧게 하니까 더 편하죠. 그 마케터들은 그러니까 그 타겟이 되는 그 구매층들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해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를 우리가 한 번 더 적어보도록 할게요. 답은 이제 5번이었고요. 자, 과거랑은 다르게 한번 쓸게요. 왜냐면 과거에는 그 사람들을 속인다 그랬었잖아요. 현대 마케팅에 특징. 소비자를 좀 자세하게 볼게요. 소비자를 속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같이 보면은 가치를 타겟층에게 명확하게 전달. 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 정도로다가 나왔던 단어들을 해갖고서는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